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아가면 하체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무릎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오히려 무릎에 무리만 주고 아픈 무릎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 일명 등척성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안전하게 하체 운동을 하여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준비 운동으로 2가지 동작부터 해보겠습니다. 2가지 동작 후에 3가지 등척성 운동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척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 없이 근육의 수축으로만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오늘 운동으로 발목뿐만 아니라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뒤쪽, 그리고 엉덩이 등 하체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영상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먼저 영상을 반복 시청하신 후에 보다 정확한 동작을 이해하시고 반복 동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의 목적은 무릎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하체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몸에 무리가 온다거나 힘이 드시면 운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항상 하실 수 있으신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종아리 운동. 첫 번째 운동은 종아리 운동입니다. 앞발과 뒷발을 들어 올리면서 앞뒤 종아리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이니만큼 운동 난이도는 쉽습니다. 쉽다고 별거 아닌 운동은 또 아닙니다. 의자 앞쪽에 걸터 앉는 느낌으로 앉아서 앞발과 뒷발을 차례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으시면 안됩니다. 60초 동안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어서서 하시거나 벽이나 의자 등 주변 사물을 이용하셔서 운동해 주셔도 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혈액 순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단련해야 할 근육 중 하나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서 있을 때 몸의 균형을 잡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할수록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종아리는 기립성 저혈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습관적으로 머리가 핑하고 어지럽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 뭉쳐있던 근육의 혈액이 일어나면서 심장 쪽으로 쭉 가야 합니다. 그런데 종아리 힘이 약해서 혈액 펌핑을 제대로 못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순간 혈압이 떨어져 뇌 쪽으로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기립성 저혈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동작을 위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종아리가 땅땅해집니다. 쉽고 효과가 좋은 운동이니 하루 1분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앉아서 무릎 들기. 2번째 운동은 무릎 들기입니다. 무릎 들기는 사타구니 주변 근육과 허벅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먼저 가슴을 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세요. 다리를 펴지 않고 무릎을 구부린 채 자연스럽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양쪽 무릎 60초씩 해보겠습니다. 의자 밑바닥을 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당겨 고정해주세요. 상체가 굽거나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다리를 펴도 괜찮습니다. 동작을 할 때 무릎을 바로 내리지 마시고 무릎을 올린 상태에서 2초 정도 멈춰서 버티시면 운동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모든 동작은 정확한 동작을 위해 천천히 움직이면서 진행해주세요. 무릎을 올리실 때 상체는 구부리지 마시고 꼿꼿이 고정해줍니다. 반동을 주면 안됩니다. 무릎을 빠르게 올리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무릎을 많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선까지만
올려주셔도 충분합니다. 무릎 들기는 사타구니 쪽 고관절 앞부분과 허벅지 근육이 동시에 사용되어집니다. 마치 팔을 들어 올릴 때 막상 어깨 근육이 쓰이지만 시작은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힘이 들어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무릎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허벅지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들어 올리는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무릎을 조금씩 펴서 다리를 앞으로 뻗는 동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리를 높게 들수록 앞으로 더 곧게 뻗을수록 허벅지에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근력이 약해 상체에 힘이 들어간다면 무릎을 굽히고 조금만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주셔야 합니다. 다리를 쭉 뻗는 의용 동작은 조금 익숙해지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으시면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동작을 위해 잠시 숨 좀 고르겠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잘하고 계십니다. 심하게 하셨다면 다리가 후들거리실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가능하실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수축 운동. 세 번째 운동은 허벅지 수축 운동입니다. 허벅지 수축 운동은 무릎 수술 이후 회복 중인 환자들도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운동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근육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멈춘 다음 허벅지와 무릎에 힘을 주고 버티는 운동입니다. 만약 의자에 앉아서 발을 띄우는 것이 힘드시다면 바닥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60초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힘을 많이 주는 경우에는 허벅지 근육과 무릎 슬개골이 놀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5회 정도는 2초 정도만 힘을 주면서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이후에는 허벅지에 주는 힘을 조금씩 늘려가며 2초 이상 버텨주십니다. 무릎을 버텨주시다가 천천히 구부리며 다리를 내립니다. 다리를 한 번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셔야 합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버티는 연습을 해줍니다. 20초 이상 버티는 것이 가능해졌다면 좀 더 난이도를 높여줍니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나 탄력 밴드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무릎 들기와 마찬가지로 상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동작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무릎과 엄지발가락도 확인해주세요. 천장 방향으로 똑바로 향하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정확히 하늘 방향을 바라보도록 다리를 조정해주세요. 다리를 번갈아 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양다리를 같이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운동을 위해 잠깐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무릎과 허벅지에 벌써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운동으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따라해 보세요. 다리 벌리기. 다리 벌리기 동작은 스쿼트와 달리 무릎 관절 굽힘 없이 하는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 중 특히 중둔근을 활성화시켜 주어 힙업 되는 대효과적입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 방법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세요. 다리를 오므릴 때 숨을 들이마셔 주시고 다리를 벌려주시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 부분은 펴줍니다. 6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고무밴드가 있으시면 운동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무밴드가 없으시다면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고무밴드를 무릎 바로 위, 허벅지 쪽에 감싸줍니다. 밴드를 무릎 밑에 놓고 하시면 무릎에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 바로 위 허벅지에 밴드를 감싸고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힘이 풀려 등이 굽은 상태로 운동하시면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해서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주신 상태로 운동을 하셔야 허리 통증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운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벌리기로 강화되는 중둔근은 무릎 관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둔근이 약한 사람은 한다리 서기를 했을 시 고관절의 중립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필연적으로 한다리에 힘을 주기 때문에 고관절이 중립 잡기 힘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중립을 잡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무릎에도 이상이 생겨 무릎이 저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동작을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숨이 가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많은 땀을 내는 운동은 아니니 편안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한 동작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바닥 끌기. 5번째 운동은 바닥 끌기입니다. 바닥 끌기는 허벅지 뒷면에 햄스트링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의자에 앉으셔서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누르면서 다리를 뒤로 당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을 약간만 주시다가 점점 힘을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6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다 보면 종아리부터 햄스트링 근육까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수축시켜줍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평생 관리 대상이고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근육입니다. 만약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걸을 때 통증이 수반되고 심해지면 절뚝이기도 합니다. 아래쪽 근육이지만 햄스트링은 거북목 자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햄스트링 문제를 보호하려 우리 몸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려고 하고 골반을 앞쪽으로 내미는 자세를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남자들 소변 보는 자세와 흡사합니다. 햄스트링의 기능에는 다리를 굽히는 동작에 사용되며 무릎을 지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햄스트링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기 쉬운데 오늘 운동으로 이런 햄스트링을 손쉽게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자를 이용해서 생각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운동도 처음부터 고강도로 하지 마시고 나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신다면 하체 근육은 탄탄해지실 거라 장담합니다. 무릎 통증은 통계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성실히 살아온 나의 문연기를 우울증에 잠식당하게 할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관리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